세계 테마 여행 시리즈 39편 전쟁의 흔적 위에 피어난 삶.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한 달 살아보기. 안녕하세요. 한 달 살기 좋은 곳 시리즈입니다. 지난 38편에서는 아이슬란드 이야기를 했죠. 빙하가 있고 화산이 있고 오로라가 있는 나라. 자연이 너무 강렬해서 오히려 내가 작아지는 곳. 그게 아이슬란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자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연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건물마다, 거리마다, 사람들 눈빛마다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나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입니다. 이름부터 낯설죠? 그래서 더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하는 모든 물가와 비용은 2025년 기준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환율과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여행 전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란 어떤 나라인가? 이 나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상처와 온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 발칸반도인 남유럽에 위치한 이 나라는 1990년대 초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되던 과정에서 처참한 내전을 겪었습니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약 3년 반 동안 2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100만 명 이상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전쟁이 끝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가보면 이상한 감각이 옵니다. 건물 벽에 남아있는 총탄 자국, 그 옆에 피어있는 꽃집, 무너진 담장 앞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아픔 위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 나라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도는 사라예보, 그리고 남쪽에 모스타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두 도시가 한 달 살기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가야 할까? 비자와 비행기 이야기. 먼저 비자 이야기. 좋은 소식부터 드립니다. 한국인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상호주의 협정에 따라 9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한 달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단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EU 회원국이 아니고 쉥겐 협정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데요. 유럽 여행 일정과 함께 계획하시는 분들은 쉥겐 지역 체류기간과 별개로 보스니아 체류기간이 따로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체류지 관할 경찰관서에 거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호텔이나 숙박업소를 이용하면 업주가 대신 신고해 줍니다. 에어비앤비 장기 숙박이라면 호스트에게 미리 확인해 두세요. 여권 유효기간도 꼭 확인하세요. 체류 예정 기간에 최소 3개월 이상 추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한 달 살기라면 여권이 최소 4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비행기 이야기입니다. 아이슬란드처럼 보스니아도 한국에서 직항이 없습니다. 반드시 유럽 어딘가를 경유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루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터키항공 이스탄불 경유. 인천에서 이스탄불까지 약 11시간에서 12시간, 이스탄불에서 사라예보까지 약 2시간, 환승 대기 포함 총 약 17시간에서 19시간입니다. 사라예보로 가는 항공편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루트입니다. 두 번째는 루프트한자 프랑크푸르트 경유. 인천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약 12시간, 프랑크푸르트에서 사라예보까지 약 1시간 40분, 환승 포함 총 약 17에서 20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오스트리아 항공 빈 경유. 인천에서 빈까지 약 12시간, 빈에서 사라예보까지 약 1시간, 환승 포함 총 약 16에서 18시간. 사라예보와 거리가 가장 짧은 경유지라 갈아타는 시간이 짧습니다. 왕복 항공권 가격은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80만원에서 130만원 수준입니다. 성수기인 여름 시즌에는 더 올라갈 수 있으니 최소 2에서 3개월 전에 미리 예약하는 걸 추천합니다. 도착공항은 사라예보 국제공항입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택시나 공항버스로 약 20에서 30분. 택시 기본 요금이 워낙 저렴해서 택시를 타도 부담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물가와 비용 이야기. 이제 핵심 부분입니다. 유럽인데 얼마면 한 달 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드리면 유럽에서 가장 저렴한 한 달 살기 나라 중 하나입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화폐는 테환 마르카, 줄여서 KM이라고 합니다.
1km이 대략 700에서 750원 수준입니다. 환율은 시기에 따라 다르니 출발 전 꼭 확인하세요. 항목별로 뜯어보겠습니다. 숙소, 사라예보 기준으로 에어비앤비 장기 숙박으로 원룸 아파트를 구하면 월 40만원에서 70만원 수준입니다. 부엌 달린 아파트를 구하면 식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나 호스텔은 하루 15,000원에서 2만원 선, 장기 체류 시 협상이 가능하고 월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낮출 수도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숙소가 월 150만원이었던 걸 기억하세요. 보스니아는 그 3분의 1에서 절반 수준입니다. 식비, 여기서 진짜 보스니아의 매력이 드러납니다. 카페 커피 한 잔 약 2,000원에서 3,000원, 현지 전통 음식 한 끼 5,000원에서 만원, 레스토랑 식사도 만원에서 2만원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 보스니아 대표 음식 체바피를 아시나요? 소고기와 양고기를 섞어 만든 그릴 소시지인데 레피냐와 양파, 아줄크가 함께 나옵니다. 한 접시에 약 5,000원에서 7,000원, 맛있고 양도 많습니다. 외식을 매일 해도 식비가 월 30에서 40만원 안으로 충분합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외식 한 번에 3에서 4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마트 물가도 놀랍습니다. 빵, 계란, 채소, 고기, 유제품 등 기본 식재료가 한국 마트보다도 저렴합니다. 요리를 겸하면 월 20에서 25만원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교통, 사라예보 시내는 트램, 버스, 택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트럼 한 번 탈 때 요금이 약 500원에서 700원, 택시도 시내 이동 기준 3,000원에서 5,000원 수준입니다. 한 달 교통비로 5만원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밖 여행, 예를 들어 사라예보에서 모스타르까지는 기차나 버스로 약 2시간 거리이고 버스 요금이 약 15,000원에서 2만원입니다. 부담 없이 당일치기가 가능합니다. 총 비용 계산, 숙소 월 40만에서 70만원, 식비 월 30만에서 40만원, 교통 월 5만원에서 10만원, 기타 월 10만에서 20만원, 합계 약 85만원에서 140만원. 유럽에서 한 달입니다.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아이슬란드가 월 330만에서 46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유럽에서 한 달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 살아야 할까? 두 도시 이야기. 한 달 살기를 계획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라예보에서 한 달을 보내거나 사라예보와 모스타르를 반반씩 나누거나. 먼저 사라예보 이야기. 사라예보는 이상한 도시입니다. 길 하나를 두고 동양과 서양이 공존합니다. 오스만 제국 시절의 골목, 바슈차르시아. 이 구시가지를 걷다 보면 이스탄불에 온 것 같습니다. 모스크, 전통시장, 수공예품 가게들, 터키식 커피를 파는 낡은 카페. 그런데 그 골목을 조금만 나오면 갑자기 오스트리아풍 건물이 나옵니다. 19세기 유럽 도시 분위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들 사이 어딘가에 총탄 자국이 남아있는 벽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 도시에 공존합니다. 그게 사라예보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라틴교도 있습니다.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암살된 바로 그 다리. 그 앞에 서면 역사책에서 읽었던 장면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1984년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올림픽 시설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 흔적들이 전쟁과 복구의 시간과 뒤섞여 있습니다. 다음은 모스타르. 이 도시는 딱 한 장면으로 설명됩니다. 다리 하나가 도시의 전부인 곳. 스타리 모스트, 우리말로 오래된 다리. 1566년 오스만 제국 시절에 세워진 이 아치형 돌다리가 모스타르의 상징입니다. 이 다리는 1993년 내전 중에 폭격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원래 모습 그대로 복원되었습니다. 다리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에메랄드빛 네레트바 강이 흐르고 강 양쪽에 오스만 시대 건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 풍경을 처음 봤을 때 많은 여행자들이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저도 그 말을 믿습니다. 사진으로 아무리 봐도 직접 서 있을 때와는 다를 테니까요. 구시가지 자체가 워낙 작아서 도보 10분이면 전부 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10분 안에 담긴 게 너무 많습니다. 사라예보에서 산다는 것. 한 달을 산다면 루트는 이렇게 됩니다. 아침엔 숙소 근처 빵집에서 브렉을 삽니다.
치즈나 고기가 들어간 얇은 반죽 파이. 하나에 500원에서 1,500원. 이게 아침이자 간식입니다. 오전엔 바슈차르시아 골목을 걷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터키식 커피 한 잔을 시킵니다. 2,000원. 하늘을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도 됩니다. 오후엔 트램을 타고 시내 이곳저곳을 돌아봅니다. 전쟁 박물관에 가거나 오래된 서점에 들르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합니다. 저녁엔 동네 식당에서 채바피를 먹습니다. 5,000원에서 7,000원. 그게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하루가 무겁습니다. 가볍게 보내는 것 같은데 생각이 많아집니다. 왜냐면 이 도시는 우리가 살면서 잊고 사는 것들이 길에 버젓이 놓여 있거든요. 종탄 자국 옆에서 웃는 사람, 폐허 위에 세워진 카페, 전쟁을 겪었지만 지금은 여행자에게 커피를 건네는 사람, 그 모습들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보스니아 사람들, 이 나라의 진짜 매력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보스니아 사람들은 낯선 여행자에게 놀라울 만큼 친절합니다. 길을 물어보면 목적지까지 직접 데려다 주는 사람도 있고 가끔은 차 한잔 하러 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전쟁을 겪은 나라. 그래서 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합니다. 그 따뜻함이 진짜입니다. 관광지용 친절이 아닙니다. 삶에서 나온 따뜻함입니다. 단점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보스니아를 좋게만 이야기하면 솔직하지 않은 겁니다. 첫 번째, 영어 소통. 젊은 층 중심으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동네 식당이나 시장에서는 보스니아어나 손짓으로 소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귀찮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여행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행정이 느립니다. 이 나라는 구조상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과 스룹스카 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치 체제가 공존합니다. 복잡한 구조 때문에 행정 처리가 느리고 일상적인 서비스에서도 그 영향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하는 일이 생겨도 그냥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전쟁의 흔적. 도시 곳곳에 내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벽의 총탄 자국, 폐허로 남아있는 건물들. 처음엔 낯설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 그게 이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도시박 인프라. 사라예보나 모스타르 같은 도시를 벗어나면 편의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이동할 때는 버스 시간표를 미리 확인하고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산길과 굽은 길이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행자 보험은 필수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화려한 여행보다 의미 있는 시간을 원하시는 분, 혼자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고 싶은 분, 사람의 용기를 느끼고 싶은 분, 유럽을 저렴하게 그러나 깊이 있게 경험하고 싶은 분, 보스니아는 그런 곳입니다. 한 달을 살고 나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불평하는 게 줄어듭니다. 일상에서 작은 것들이 불편할 때 총탄 자국이 남아있는 벽 옆에서 커피를 마시던 그 사람이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내 불편함이 조금 작아집니다. 아이슬란드가 압도당하는 공간이었다면 보스니아는 마음이 조용해지는 공간입니다. 자연에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눌립니다. 그 무게가 나쁘지 않습니다. 한 달을 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잘 산다는 게 뭔지 이 나라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구나. 마무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연이 아니라 사람이 기억에 남는 나라. 화려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오래 남는 나라. 유럽이지만 부담 없이 한 달을 살 수 있는 나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음 40편에서는 조금 더 이동합니다. 유럽이면서 더 따뜻하고 그리고 바다까지 있는 나라 북마케도니아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편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